여러분, 세상에 진짜 별일 다 있죠. 근데 그 별일이요, 제 인생에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퇴근길이었어요. 지하철 안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는데 띠링, 카카오톡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회사 단톡이겠지. 아님 뭐 택배 왔다는 알림이겠지. 그런데 보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 여자친구.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장도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번호랑 기본 이모티콘 하나.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지? 딱 요 네 글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쾌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네 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지금 이게 진심으로 보낸 거야? 왜 하필 지금이야?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역도 놓칠 뻔했을 정도로요. 여러분, 저 이 여자한테 정말 지독하게 당했었거든요. 그땐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바보처럼요. 야근 끝나고 새벽 2시에도 그녀가 배고파하면 컵라면 하나 들고 택시 타고 달려갔고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2개 들고 그녀 집 앞에서 기다렸고 기념일마다 편지 쓰고 선물 준비하고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차였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딱 이 한마디. 그리고 일주일 뒤 새 남친 생겼더라고요. 그 남자, 저랑 자주 어울리던 친구 무리 중 하나였어요. 환, 승, 이, 별. 그 뻔하고도 잔인한 현실을 저는 너무 뻔하게 당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신 연락 안 했어요. 잊어보려 애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려고 했고 그렇게 겨우 일상으로 돌아온 지 2년. 그녀는 제 기억 속에서 퇴장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퇴장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등장한 거예요. 잘 지내고 있지? 진짜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싶었어요. 전 이제 겨우 평범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 다니고 주말엔 운동도 하고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가끔은 가족들과 캠핑도 가고요. 그녀는 그런 제 일상에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불쑥 끼어든 거예요. 이건 마치 영화에서 유령이 되살아나 다시 찾아오는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그 유령이 과거에 내 심장을 두 동강 내고 떠난 사람이란 사실이 더 소름 돋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추억이다. 한때 미쳤던 사랑이었다. 그렇게 넘기려고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왔어요. 요즘 좀 힘들어. 너 생각나더라. 이쯤 되니까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를 왜 다시 생각했을까요? 힘들면 힘든 거지. 왜 나를 생각하냐고요?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에서 온갖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남자랑 헤어졌나? 지금 외로워서 연락한 건가? 아니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가? 저는 결국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일십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어요. 답장을 해야 할지 그냥 차단해야 할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겠어요?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절대 상상도 못했던 진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가. 솔직히 말할게요. 답장을 보낸 순간부터 전 그냥 정신줄을 놨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자존심도 상처도 이성적인 판단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한마디가 궁금해서요. 왜? 대체 왜 지금 와서 연락한 건지. 그래서 보냈습니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몇 분 뒤 바로 답장이 왔어요. 혹시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이건 단순한 안부 연락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 그곳엔 이미 그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보다 더 말라있고 어딘가 지쳐 보이긴 했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어요. 그 예전에 나를 흔들어 놓던 그 눈빛.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저는 그 미소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처음 10분 정도는 형식적인 대화였어요. 잘 지냈어? 회사 계속 다녀? 요즘은 어디 살아? 서로 안부만 주고받는 그 어색한 공기.
근데요, 그 어색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어요. 나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땐 내가 진짜 많이 어렸던 것 같아.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울컥했어요. 그런 말이 너무 늦게 오는 거잖아요. 그땐 그렇게 쉽게 날 버려놓고 왜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근데요, 동시에 또 한편으론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또 흔들리는 내가 있었어요. 진짜 바보 같죠?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솔직히 그 사람 만났을 때도 내 생각 자주 났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전기 스파크가 파지직하고 튀는 느낌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환승이별하고 나서도 내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잘 지냈어?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나 때렸어. 그 순간 카페 안의 소리가 전부 멈춘 것 같았어요. 잔잔하게 흐르던 음악도, 주변 테이블의 웃음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 소리까지 멎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아 보였어. 근데 같이 살면서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동정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분노가 올라왔고, 또 한편에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돌아온 거야? 하는 씁쓸함도 들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그녀는 말없이 저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내가 생각나더라. 그땐 내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단 걸 이제 알았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힘드니까 도피처로 나를 떠올린 걸까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요. 다시 좋아지는 건 아닌데, 미워하던 마음도 아닌, 그냥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우리는 헤어질 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연락을 계속하겠단 말도, 다시 만나보자는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며칠 동안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났고, 그녀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그래요, 저도 그 말 들었을 땐 진심 같았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과거를 떠올릴 수도 있지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혹시 이번엔 달라질까? 그 말도 안 되는 기대 하나로 밤잠을 설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또 시작이었죠.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갔어요. 어느 동네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술집. 거기서 그녀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이 엎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쓰다 만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야. 그 사람이 계속 그러더라고. 너무 무서웠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붉히며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전 남친한테 가서 살아봐. 그 자식 아직도 혼자지? 순간 저는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뭐? 잠깐만, 그 남자 나를 알고 있었다고? 그 남자 내 이름도 알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너 얘기 많이 했었거든. 비교도 많이 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때부터 머리가 아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단순한 감정의 여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는 나를 이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한 이유도 그녀가 나를 들먹이며 그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다시 연락한 이유가 뭔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너 얼마나 붙잡았는지 기억 안 나? 근데 너는 그냥 말도 없이 살았잖아. 새 남자랑 손잡고 그게 너였잖아.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저한테 그 눈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넌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마. 왜냐면 그 말 듣고 내가 다시 흔들릴까봐 두렵거든. 이번에도 내가 너한테 뭔가 해줄까봐 나 자신이 무서워.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술집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밤거리의 조명은 흐릿했고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전 무심코 SNS를 켰고 정말 우연히 그녀의 남편 계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녀가 며칠 전 함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내 와이프랑 오랜만에 데이트 중. 이제 그만 싸우고 다시 잘 살아보자. 뭐,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다음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한 문장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넌 지금도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일십. 그 후로 다시는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도피처가 필요했을 뿐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단 걸요. 그리고 저는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잠깐이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저 자신에게 가장 화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문득문득 그녀와의 추억들이 마치 고장난 영상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좋았던 순간만이 아니에요. 처절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서늘했던 순간들까지 전부. 지워진 카톡창을 멍하니 바라보다 자꾸만 그녀가 왜 그랬을까? 같은 의미 없는 질문들을 대내고 있었죠.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내가 너무 물러터졌던 걸까? 어쩌면 그녀의 말 속에 정말 단 1%라도 진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빠지는 내가 또 싫고 그녀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참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깜빡깜빡거렸고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를 정리하던 제 손은 문득 멈췄습니다. 피곤했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도 아무도 몰라줄까? 그녀도 몰랐고 그녀의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조차 그냥 제가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괜찮아 보여. 그래도 너는 이성적이니까 다 잘 넘겼을 거야. 아니요. 정말 아니었어요. 속은 다 무너지고 있었는데 겉으론 그걸 티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이해하고 혼자서 정리하려고 했던 이 모든 감정을 이젠 진짜 놓아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았고 정말 오랜만에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녀 이야기를 하면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입을 떼자마자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제가 나약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아팠고 너무 오래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를 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상처를 지우는 건 남겨진 사람의 몫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 몫을 감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 순간 진짜 처음으로 스스로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친구들과 오래 미뤄뒀던 약속도 잡고 계속 미뤘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저를 살아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골목에서 예전에 그녀와 갔던 카페를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덜컥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런 시간도 있었지. 그때는 내가 많이 어렸고 그만큼 몰랐고 그래서 아팠던 거야. 이제는 그 모든 일이 그냥 제 인생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어요. 처절하고 지저분했지만 분명히 저를 조금은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 지금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도 그녀 나름대로 아팠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가 최선이었다고 착각했기에 부딪혔던 거고 그 끝엔 결국 이별이 정답이었던 거죠. 이제는요, 왜 그랬을까 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선 지금의 나를 구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다. 이젠 정말로 진짜 저를 위한 이별을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이별이라는 고통도 결국은 나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억에 매여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면 부디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요, 그 이상으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누구에게 정의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에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믿고 싶지만 두려움에 멈춰서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이 공간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로 채워질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